이렇게 내리 찍기 시작했었는데 애들을 이별을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이러면 큰일 났는데 싶은 게 저는 늘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 영상 작업물에 대해서. Seize your moment. 하나 둘 셋. 요즘에 가장 핫하시죠. 스톤런이 원영석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르기 웨이브라는 러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프로덕션에서 지금 영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톤러닝 원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저한테도 되게 생각지 못하게 된 직업이긴 하거든요. 남중남고로 나왔고, 저는 원래 문과였고, 전혀 간호 쪽이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에서 좀 실패를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과를 찾다 보니까 간호학과가 제일 갈 수 있는 높은 학교였던 거죠. 가보니까 생각보다 남자 간호사로서의 미래가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비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전공을 계속 살려서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쪽에서 대학교에 있는 러닝 동아리 들어갔는데 거기서 러닝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간호학과에서 원영석의 삶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 좀 인생의 좀 변환점처럼 다가왔나요? 저보고 갑자기 그 중앙 동아리에 있는 러닝 동아리에서 제가 기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회장을 떠맡게 되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열심히 했죠.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점점 홍보 영상도 만들고 애들을 찍어주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손모양이 도끼 들고 계신 거 아니죠? 쟤는 이렇게 내리 찍기 시작했었는데 애들을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 막 처음에 찍다가 액션캠을 찍다가 이제 카메라를 사가지고 카메라를 찍기 시작했던 약간 이런 과정들에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제가 원래는 4학년 때 이미 병원을 입사를 합격을 한 상태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웨이팅을 하는 그 기간들이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학근 필그라피 감독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감독님을 따라서 촬영 현장을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그 웨이팅하는 기간을 원래는 3월에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최대한 미뤄가지고 12월까지 미뤘어요. 그게 20년도 12월인데 그때까지 한 10개월? 약간 좀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제 감독님 밑에서 영상 일을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상업 영상을 처음 만들면서 제가 만들어낸 작품들이 이제 어딘가에 성출이 되고 계속해서 저의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들이 결과물로서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감독으로서의 꿈이 그때 좀 많이 생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제 웨이팅 기간에 마지막으로 12월에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와서 아쉽게도 감독님과 그때 이별을 하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응급실 간호사로 3년을 넘게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근무를 하면서 자부심도 되게 많이 갖게 되셨을 것 같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상 감독으로 전업을 하는 과정에 그 마음가짐이 어떠셨는지.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또 어쩌다 보니까 응급실로 부서가 발령이 돼서 응급실에서 이제 간호사로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응급실이 이게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 맞더라고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응급 환자들의 이제 삶과 죽음의 그 경계 속에서 그들을 약간 그 경계에서 끌고 와서 이들을 좀 더 케어하고 더 나은 상황으로 오게끔 해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과정들을 보니까 요거만한 또 직업적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없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됐었던 거죠. 원래 제가 입사 전에는 딱 그 보통 간호사로서 임상 경력을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을 정도의 딱 경력이 한 3년 정도를 제 적정 시기로 보거든요. 이직을 할 때도. 근데 이제 3년이 다가오는 순간쯤에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는 거죠. 난 계속 간호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내가 원래 꿈꾸던 영상 감독으로서의 길을 좀 나아갈 것이냐. 사실 그 근무를 하면서도 네, 영상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멈추지 않고 어쨌든 스케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촬영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도 그 상업 영상을 그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조금씩 그냥 투잡처럼 하고 있었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있는 영상 프로덕션 회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제가 3년이 다 될 시기쯤에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내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이 내 모습이 어떨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난 주사기를 잡고 환자한테 액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매력적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카메라를 잡고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한테 더 매력적일 것인가?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천장 없는 지붕 밖에 있는 세상들이 저한테는 더 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좋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이 기회를 잡아서 영상 감독이 돼야겠다 생각을 해서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영상 프로덕션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러브콜이 온 거잖아요. 네. 혹시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회사 대표님에게 흘리셨나요? 그래서 아, 요것도 재밌는 게 그 러브콜이 오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 그 대표님이 저희 러닝크루 파운더예요. 그래서 러닝크루 파운더가 이제 저희 그 크루 내에 있는 행사를 기획을 했는데 그 행사 스케치를 제가 맡아서 찍었죠. 근데 찍었는데 그 영상 아웃풋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전공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그 감각 있는 영상을 뽑아냈다는 거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새로운 커머셜 회사를 또 만들고 싶어 하셨던 찰나에 그럼 너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영상 감독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주셨고 너 병원이 계속 할 거야 물어봤을 때 이제 마침 슬슬 나가려고 각을 좀 잡긴 했었습니다 라고 해갖고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됐죠. 시기가 되게 좋았네요. 맞아요. 진짜 타이밍 좋았어요. 저로서는 지금 사실 아까 이제 분명히 제가 병원 그만두면 너 언제든지 와도 돼.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스톤러닝이라는 그 닉네임으로도 또 이제 마라토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원영석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러닝이 나의 인생에서의 가져가는 지분이 어느 정도일까? 의식주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 네 가지가 저한테 모든 가장 중요한 생리욕구인 거고 러닝이 없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러닝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 그리고 러닝을 하면서 제 이런 디벨롭되는 제 모든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온 거는 다 러닝 때문이라서 이거는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순한 스포츠,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일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원영석 감독님이 이제 그 메달들 가져오시고 네. 선글라스 끼고 트로피 들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사진이 엄청나게 인기인 거예요. 상님이시다. 스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원영석 감독님 인터뷰하고 이제 촬영 컷 나오면은 저희 스튜디오 크게 하나 벌어놔야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이제 러닝씬에서 또 정말 핫한 원영석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대 마라톤 중 하나인 시드니 마라톤에 또 참가를 하셨어요. 네. 워낙 이제 기록이 또 좋고 이런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시드니의 바이브라든지 아니면 뛰는 환경이 뭐 어땠는지 이런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드니를 처음 가봤는데요. 진짜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뭐 뷰 자체도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뛸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온도 습도도 우리나라 막 고온 다습한 이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거기 가니까 막 기온도 7도에서 15도 이 사이에 엄청 시원하고 딱 좋은 뛰기 좋은 날씨에 습도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워낙 많은 도시다 보니까 그쪽에 아시아 음식도 되게 많고 먹는 것도 되게 괜찮았고 제가 와인 좋아하는데 호주 와인도 너무 맛있었고 이 모든 그 환경들 자체가 와 여행하기 여기만큼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가 지금 너무 강렬하게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어서 엄청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7, 8월 2달 동안 1000km를 넘게 뛰고 난 상태에서 이제 이 시드니를 간 거였거든요. 덥고 힘든 환경에서 뛰다가 거기 가니까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도 이렇게까지 제가 사실 빨리 뛸 생각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뛰어갖고 흥도 주체가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뛰고 이러면 큰일 났는데 싶은 게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제가 살 곳은 호주가 아니라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지금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죽겠는 거예요. 열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되게 힘들게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이제 뛰기에 적합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시드니 마라톤에서 2시간 40분 8초를 뛰었습니다.
2시간 40분이면은 네.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풀코스를 2시간 40분엔 뛸 수 있을까? 못 뛰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그 2시간 40분대 기록이면은 그 원효석 감독님의 PB에서는 어느 정도? 제 PB는 2시간 30분 20초 정도 되고요. 사실 원래 이것도 한 2시간 한 49분 정도 들어가자라고 생각하고 뛴 대회였고,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카보나를 보통 대회 때만 쉬는데, 이번에 또 좀 다르게 좀 이색적으로 뛰고 싶어갖고, 비카보나에 좀 제일 괜찮은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메가블라스트라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달렸는데, 여기서 기록이 너무 잘 나와버린 거죠. 와, 진짜 날씨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영향을 주는구나. 글로벌 대회를 그래도 꽤 나가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일단 제가 지금 월드 메이저 마라톤 7대를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깨면서 이제 전부 다 완주하는 걸 목표로 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드니까지 포함해서 5개를 뛰었거든요. 베를린, 시카고, 보스턴, 도쿄, 이번에 시드니까지. 그리고 이제 런던과 뉴욕 2가지가 이제 올해 하고 내년 해서 이제 끝날 예정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제가 뛰었던 대회 중에 사실은 거의 월드 메이저 마라톤 대회들이 전부 다 너무나도 퀄리티가 높고 사람들의 응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게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대회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저는 보스턴 마라톤이 지금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주로 자체에 대한 이런 역사적 그 깊이도 굉장히 깊고, 이 도시 전체가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노력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현장을 경험하고 오니까 저는 아직도 보스턴 마라톤이 좀 더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됐습니다. 갑자기 대회하니까 이거 또 생각나네요. 국내 대회였는데 네. 컴플레인 한번 세게 하신 적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슈가 좀 된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시상을 제대로 못 받는 케이스를 몇 번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춘천 마라톤에서 이슈가 한번 있었죠. 제 기록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2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건타임, 네타임 이런 이슈로 좀 부당하게 제가 8등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좀 화가 많이 났었고, 대회 측의 답변 자체도 10km는 뭐 펄런이고, 뭐 이거는 우리도 그게 시장에 생각하지 않는 코스다,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스탠스에 저한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나도 그래서 컴플레인 네, 그래서 컴플레인 나도 걸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공론화 시켰던 게 생각보다 좀 커져갖고, 그때 엄청나게 포커스 받으셨어요. 예, 그때 이제 싸움답 캐릭터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좀 어린 시기에 좀 또 그랬던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다 하기도 했다. 원영석 감독님과 지금 러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회사를 입사를 했고, 1년 반 이제 가까이 돼가는 시기인데요. 능력치도 그렇게 안 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 데상트의 메인 캠페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맡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큰 규모의 촬영이었는데, 제가 그걸 처음 맡게 돼서 저한테는 너무 큰 작업이었고, 또 연달아서 이제 QWER가 우리은행에 같이 합작한 뮤비를 또 찍게 됐습니다. 두 작품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중에 가장 큰 버짓과 큰 스케일의 작업이었던 감독으로서 되게 영광스럽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QWE의 우리은행 그 프로젝트는 저도 이제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나 안 불러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영상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지만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사실은 저 같은 케이스는 너무 좀 특이 케이스고, 제가 그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말씀드리기에 전 조심스럽죠. 제가 아직 그런 정도 능력과 레벨이 안 되는데, 누군가 이런 조금의 더 이런 된 사람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이게 왜? 그렇게 받아들일 얘기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사실 입봉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입봉을 한 거라서. 그런 말은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못해도 한 3년 정도는 여기서 그냥 더 베이스를 쌓고 뭔가 이런 큰 작업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1년 만에 이걸 하게 돼가지고 저는 좀 많이 놀랐던 상황인데, 많이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영상은 어쨌든 결국엔 내가 상상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랑 실제 만드는 거랑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대 폭 확장이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결과물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제 어느 수준에 다시 봤을 때 이것만큼 부끄러운 작품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만든 작품이 이 정도면 멋있고 괜찮은데라고 하는 건 정말 자기의 그 발전 가능성을 많이 낮추는 그런 스탠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지금도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 저는 늘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 영상 작업물에 대해서. 뭘 하면 좀 더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자기 객관화가 일단 필요하다. 다양한 촬영들을 시도를 해봐라. 열려있는 마인드를 좀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되게 좋은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감독으로서 어쨌든 본전은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은 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싶은 그림 만드는 건 맞는데 디렉터들이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조 감독들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이것도 열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싶으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또 다른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듣고 수용하는 그런 스탠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뭐 선장은 선장이고 그렇다고 선원들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원영석 감독님 작업물들을 보면은 질감들이 좀 거친 느낌들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꼭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반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도 제가 좀 필미컬한 이런 찐득한 영상들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컬러감 자체도.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주로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좀 스포츠 관련된 게 더 많다 보니까 이 액티브하고 역동적인 모션을 좀 보여줄 때는 이런 질감들이 또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상황과 그 작업물에 맞춰서 이거는 다르게 들어가야지 이게 무조건 정답인 컬러 감처럼 계속 가면은 제 스스로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플랫한 이런 컨트라스트가 좀 빠진 영상의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또 그렇게 맞춰서 또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좀 더 멋있는 것 같다. 막 블랙이 섀도우가 좀 찐득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아직은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렇고 이것도 사실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좀 되게 촌스러운 컬러가 될 수 있거든요. 원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트렌디한 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요쪽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저런 쫀득한 느낌의 거친 그레인들 뭐 왜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예,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영업 기밀이니까 그거요 말씀 안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영상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메인 본업인 거고 그거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 게 맞는 거고 이제 러닝하는 제 모습들은 저한테 이제 부캐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둘 다 갖고 싶은 목적은 있어요. 그 지향하는 향후 계획도 있고 러닝 쪽으로는 먼저 제가 아직 풀코스를 2시간 29분대 못 들어왔기 때문에 요 기록을 먼저 깨는 게 일단 1차 목표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세계 7대 마라톤을 향해서 지금 계속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기록으로 완주하는 걸로 지금 타이틀을 갖고 싶은 게 두 번째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액션 게임을 다 들고 뛰었기 때문에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외 마라톤에 대한 이거를 많이 알리는 것. 러너로서의 지금 일단 가장 짧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는 목표인 거고 이제 영상 감독으로서의 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트레이닝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사람들한테 어떤 작품의 감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될 정도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 필가필 감독님이랑 알게 된 인연도 꽤 길고 했지만 이제서야 뭔가 좀 감독님한테 이렇게 또 컨텐츠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게 좀 사실 죄송스럽기는 해요. 사실 그전에도 이미 뭔가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많았을 거고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나마 이렇게 컨텐츠로 인사가 드리게 된 게 좀 죄송스럽고 감독님께서 이 컨텐츠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게 되는
그런 장이 오기를 전 진심으로 기원하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Seize your moment.